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랜 시간 꾸민걸 PC와 함께 하시는 고객님입니다. 오늘 제작 과정을 보여드릴 PC는 학원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PC입니다. 이번에 학원 확장 인테리어를 진행하셨는데 빠릿한 사무용 PC 2대가 더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PC 본체, 키보드, 마우스 패드, 24인치 모니터까지 풀 세팅입니다. 그리고 이미 PC가 들어갈 공간이 특수 제작을 하셔가지고 모니터가 그 높이가 40mm 미만으로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도 40mm 미만으로 제가 선택을 했고요. 늘 PC가 필요하실 때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이 꾸민걸 PC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학원 확장을 하셨는데 늘 지금처럼 번창하시고 번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작할 PC는 빠릿한 사무용 PC입니다. 여러분들도 빠릿한 사무용 PC 구매를 염두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부품 선정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꾸민걸 PC는 월간 PC 견적 이런 것보다는 실제 조립하는 과정, 출고 전 테스트 과정을 보여드리는 20년 된 PC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오늘 머리 깎으려고 그 꾸민걸 PC 근처에 머리방이 있는데 꼭 또 한 군데만 또 저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그 머리를 볶으시는 분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죠? 파마. 그래가지고 제가 2번 가서 머리를 깎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고 또 갔는데도 또 실패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빨리 저도 머리를 빨리 깎고 싶습니다. 참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머리 깎는 것도 정말 일입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많이 샜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민걸 PC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고 상품을 두고 있질 않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가 견적을 짤 때 아무래도 재고 소진을 위한 견적을 짜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두 번째는 각 부품별로 무상 AS 기간이 있는데 이 온전한 AS 기간을 보장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민걸 PC는 견적서를 드리고 고객님께서 오케이 하시고 결제 확인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PC 상품을 하나씩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들이 잘 도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제가 많이 판매를 했었던, 또 제작을 많이 했었던 PC 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빠릿빠릿한 사무용 PC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이 조금 고스톱을 하시는데 혹은 바둑을 하시거나 장기 하시는데 조금 PC가 너무 오래됐고 낡았다 그러시면 오늘 딱 PC 이거 사양 기억하셨다가 이대로만 구매하시면 정말로 오래오래 빠릿빠릿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PC니까 참고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대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제가 2대를 동시적으로 지금 조립을 했고요. 그 동시에 또 언박싱 하는 것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라이젠 5500 GT입니다. 6코어 12스레드이고 부스트 클럭이 4.4기가까지 터져서 아주 빠릿빠릿한 그 CPU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이고, 그 다음에 이 CPU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래픽 카드를 4장 품고 있어요. 품고 있는데 이것도 꽤나 성능이 쓸만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그래픽 카드 하나 가격이 PC 가격을 상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CPU 같은 경우는 사무용으로 딱 하신다 그러면은 그 그래픽 카드에 할애되는 그 비용을 절감하셔가지고 다른 데다가 또 투자를 하시거나 또 합리적인 부품 구성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한번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CPU 쿨러와 이제 CPU만 따로 뺐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는 에센코어 8기가짜리 2개, 클럭은 3200이고요. 그래서 듀얼 채널 16기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무상 AS 기간 같은 경우는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은 계속 무상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 혹여나 메모리 때문에 조금 골치 아프실 일은 극히 적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센코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 또 피가 흐르고 있어가지고 또 제품 초도 불량이라던가 이런 건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믿고 쓰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SSD는 NVMe 컬러풀 CN600 프로 512기가 제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상 AS 기간은 3년이고요. 그리고 이 가격대에 또 512기가 중에 또 진짜 안정성 괜찮고, 저는 앉아가지고 속도 잘 나오네요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객님께 판매를 하고 제작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나서 더 좋은 상품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가격대 성능비랑 안정성 모두 두루두루 잘 갖춘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자,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옵티머스 전격 600W 제품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5년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업체 사장님들도 입 모아서 칭찬하시는 내용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도 불량이 정말 없다. 저도 인정하고 있고 아마 다른 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슨 사무용 PC에 전기도 덜 먹는데 600W까지 필요가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500W랑 600W랑 가격 차이는 굉장히 미미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쓴 만큼 전기세가 나오는 거지 무조건 600W라고 해서 무조건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전기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80 플러스 인증 클래스 등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500W, 600W 같은 경우에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외부 장치라든가 장비를 연결했을 때 그만큼 안정성 있고 부족함 없이 잘 서포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인간과 비유하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파워를 잘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이 시스템 구성을 봤을 때 단 이 정도 파워면 충분히 오래오래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워를 한번 열어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상 AS 기간은 5년입니다. 자, 그다음에 메인보드는 MSI A520M A 프로 제품이고요. 이 제품에 해당하는 제가 5600 라이젠 5600도 많이 물려서 판매를 하고 RTX 뭐 4060은 물론이며 5060 Ti까지도 제가 물려서 판매했던 제품이고 그만큼 이제 성능 잘 뽑아주고 빠릿빠릿하다 그리고 기본기가 아주 충실한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AM4 소켓 중에서 진짜 롱런하는 CPU랑 메인보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무상 AS 기간 3년이고요. 자, 제가 이렇게 무상 AS 기간을 하나씩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부품의 이상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AS를 받으실 일이 생겼다. 뭐 출장 AS를 받으실 일이 생기거나 물론 꾸민걸 PC에 오셔서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무상 AS 기간을 기억하셔 가지고 무조건적인 부품 교체가 아니라 무상 AS 기간이 있으니까 AS 대행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시면 조금 더 저렴하고 합리적 이게 이제 수리를 받으실 수 있다. 요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인보드를 한번 빼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조립을 시작합니다. 일단 SSD를 먼저 장착을 합니다. CPU부터 장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SSD부터 장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만의 이제 조립의 루틴은 뭐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의 루틴은 바로 SSD부터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공랭 쿨러 그 정품 쿨러를 사용하게 돼서 상관은 없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사제 쿨러라든가 방열판이 큰 거를 장착을 했을 때 이 SSD가 조금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쿨러 방열판 사이와. 그래서 먼저 SSD부터 장착을 하고 나서 이제 CPU라든가 CPU 쿨러 방열판을 장착하시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조립을 하실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CN600 프로에서 제공해주는 나사가 있어요. M.2 고정 나사. 여기 보이시죠? 요 나사는 메인보드에서 제공해주는 나사보다 약간 머리통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안정성 있게 SSD를 지지를 해줄 수 있다. 이 내용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품 쿨러를 장착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는 기본 가이드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가이드를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CPU 2개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CPU AM4 소켓 같은 경우에는 CPU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핀들이 다 밖으로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장착하실 때 이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잘 주의해서 장착을 하시고 여기에 보면 이제 금속 부분으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는 색칠이 되어 있죠. 이거를 지금 메인보드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쪽 부분에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랑 일치하게 조립을 하시게 되면 제대로 조립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 NVMe SSD 그 다음에 CPU 쿨러 그 다음에 메모리까지 장착을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사이즈가 되게 컴팩트한 그 케이스예요. 그 앞뒤가 굉장히 짧습니다. 일반 케이스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뭐 안에가 너무 비좁아지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네이버 그 사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전면부에 보시면은 포트가 진짜 USB 2.0도 있고 3.0도 있고 그다음에 C타입까지 C타입도 물론 3.0과 같은 라인을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호환성적인 부분에서 정말 극찬을 할 수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간혹 가다가 메인보드에 그 C타입 헤더가 없어가지고 연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구형 메인보드라 하더라도 USB 3.0 그 헤더만 있으면은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3.0 그 C타입에 관련해서도
외부 장비, 뭐 저장 장치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보편화돼가지고 간혹 가다가 쓰실 때 없어가지고 또 불편함 없도록 제가 이 케이스로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아주 깔끔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조립 전 내부 사진인데 제가 이제 처음부터 늘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빵끈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 빵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조립하기 전에 보시면 이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저기 이제 묶어져 있는데 전선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이게 묶어 놓은 거죠. 우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막 널브러져 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이거 같은 거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 철사가 외부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노출이 돼 가지고 간혹 가다가 조립까지 다 마쳤는데 뭔가 내 PC 내부에서 뭔가 불빛이 번쩍했어. 보니까는 이 철사와 메인보드의 소자가 닿아 가지고 그 소자가 소실되거나 타게 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빵끈을 무조건 조립할 때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 장착하기 전에는 그 메인보드 고정핀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정핀 뭔지 아시죠? 이거를 나사를 통해서 딱 하고 메인보드 홀에 일치하게 딱 나사를 받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케이스 제조사에서 하나 제공해주는 이렇게 플라스틱 고정핀이 있는데 이것도 꼭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장착하는 방향은 그 우측 하단 부분에다가 이렇게 똑 밀어 넣으면 됩니다. 이 메인보드 고정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보드 고정핀은 꼭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일단 무거운 그래픽카드에 대한 안정적인 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케이스와 메인보드의 안정적인 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우리가 케이블을 메인보드에 꽂아지는 게 있는데 24pin 파워 케이블 조금 손들이 두껍잖아요. 이거를 꽂거나 이거는 약간 힘으로 꽂아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잘 나와 있네요. 여기 프론트 패널에 여러 가지 전원 스위치라던가 레드 이런 거를 스위치를 연결하실 때 메인보드 뒷판에 있는 여러 가지 납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와 또 케이스와의 또 불필요한 또 접촉이 일어나가지고 또 있으면 또 안 되는 일이 생기고 또 불량이 생기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 고정핀은 꼭 필히 다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메인보드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안착시켰습니다. 입주를 시켰죠. 이렇게 나사 같은 거라던가 이런 거 다 빠짐없이 제대로 다 조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를 장착을 합니다. 비품 스피커란 그 컴퓨터에 이상적인 부품이 있을 때 그 비품의 패턴으로 그 이상 부품을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메인보드 제조사라던가 바이오스 제작사에 따라서 이 비품의 패턴은 조금씩 다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삐삐삐삐삐삐 그래픽카드 삐삐삐삐 CPU 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부품의 이상을 시각이 아니라 청각적으로 알려준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요즘 나오는 조금 중고급형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지 디버그 레드라고 해가지고 뭐 CPU, DRAM, VGA 그 다음에 붓 해서 LED가 반짝반짝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팅 단계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거고 이거는 청각적으로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국 공통어 그러니까 어떠한 메인보드 제조사든 간에 바이오스 제작사든 간에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장착을 하고 지금은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라이젠 5500 G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냥 싱글 모니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메인보드의 뒷판에 보시면 지금 HDMI도 있고 DVI도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모니터까지 지원을 하니까 일반 사무용으로 쓰시기에는 진짜 부족함이 없는 PC의 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나는 HDMI 있는데 DVI 꽂을 수가 없는데요. 모니터에 HDMI 있는데요. 어떻게 듀얼을 구성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DVI to HDMI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시게 되면 요즘 모니터랑도 다 호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부팅이죠. 첫 부팅은 저도 지금 PC 오프라인 매장을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지만 첫 부팅이 가장 설레이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다행히도 우렁창 삑 소리와 함께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잘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에 들어가서 현재 최신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합니다. 지금 보니까 2025년 5월 22일 날 올라온 최신 버전이 있습니다. 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리고 여러 가지 버그라던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전에 있던 바이오스 버전이 지금 2024년 9월 9일 버전인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거의 한 6개월 만에 올라온 거네요. 6개월 좀 넘구나. 6개월 만에 넘어왔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메인보드에 대한 조금 더 상품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파일을 제공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만약에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자, 메인보드는 벽돌 증상 혹은 브리스 상태에 빠지게 돼서 PC 전원을 키면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은 묵묵무답 해가지고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CPU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특정한 바이오스 버전 이상이어야만 된다, 뭐 이럴 경우라던가 아니면 내가 쓰고 있는 메모리에 대한 호환성 이슈가 있었는데 이 버전 이상이 설치가 돼야 이게 해결이 된다 등등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나는 정말 똥손이고 난 진짜 똥손이야, 내가 만진 것마다 다 고장나, 뭐 이러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대해서 조금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한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시고, 뭐 엄마, 아빠,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부, 외숙모, 뭐 작은 외삼촌, 큰 외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한번 다 물어보시고, 그래도 없다 그러면은 주변 PC 수리점에 한번 문의를 하시게 되면 보통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잘 안전하게 진행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다가 실패하셔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진짜 안 해도 될 것을 괜히 해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PC. 아까 첫 번째 PC는 끝났고요. 지금 두 번째 PC도 조립이 완료가 되었고요. 얘도 케이스 뒷면 사진이고 걔도 아주 동일하게 그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마칩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하더라도 제가 출고 전에, 제가 제작한 PC에 대해서는 출고 전에는 꼭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걸 하냐면은 제가 출고 당시 그 시점에서는 이 PC에 대한 무결성, 아주 가장 최신이고 가장 안정성 있고 가장 상품 가치가 높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무상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혹시라도 어느 타업체라든가 이런데 그 조립을 의뢰를 하셨다 그러면 이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꼭 진행해 달라고 하시게 되면은 고객님께서 수령하시는 그 순간에는 이게 지금 현재 이 PC에 대해서는 가장 안정성 있고 최신화된 PC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 아까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만 해도 그렇고 그 전에 보통 모니터 화면이 출력만 되면은 보통 이제 PC 업체에서는 출고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꾸민걸 PC는 일단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PC, 제가 제작한 PC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제작한 PC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초도 불량 테스트를 엄격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립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심하게 해서 일반 분들보다는 조금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한 대라도 조금 더 그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오래오래 사용이 가능하시게끔 천천히 조립을 하고 세심하게 조립을 하는 편인데, 그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게 바로 테스트 시간입니다. 또 제가 이거는 20년 동안 제가 똥꼬집같이 지켜온 제 루틴이라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제가 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하 테스트를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포마크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OCCT를 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 벤치를 통해서 또 CPU에도 부하를 줘서 이런 CPU의 온도, 쿨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얘에 걸맞는 스코어, 점수가 잘 나오는지,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아서 스로틀링에 걸리지 않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스로틀링이란 CPU에 쿨러가 돌고 있다 하더라도 CPU의 온도가 너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성능 제한을 둡니다. 성능을 낮춰가지고 CPU의 온도를 조금 낮추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스로틀링입니다. 이게 발동하게 되면 성능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뭔가가 원활하게 작동되던 게 뭔가 버벅버벅거리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쿨링이라던가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CPU에 부하를 줘서 온도를 한번 어디까지 찍히는지까지 한번 보는 것입니다. 지금 CPU 부하 지금 10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사진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TM5를 통해서 이제 메모리에 대한 무결성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CCT
OT를 통해서도 전반적으로 얘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다 끝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SD 아까 제가 칭찬했었던 모델 CN600 프로 제품도 제가 장착을 하고 했는데, 자, 정상적인 수치가 잘 나오는지, 속도가 잘 빠릿빠릿하게 정말로 잘 나오는지까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꾸민걸 PC는 그 조립하는 과정도 그렇지만은 그 출고하기 직전까지 정말로 그 초도 불량 테스트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고객님께 조금 더 안정성 높고 그 다음에 완성도가 높은 PC를 제작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문해 주신 그 학원 그 고객님도 앞으로도 더 학원이 날로 번창하셔서 또 PC가 또 필요하실 때마다 또 꾸민걸 PC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또 시청해 주신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 또 이 영상으로 통해서 나 지금 사무용 PC 어떻게 부품을 선정 어떻게 하려고 막 고심 중에 있었는데 이거 보고 한번 하면 되겠다 하시는 분들 또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